예, 이성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처음 방송을 키면 지금 1시 58분입니다. 그래서 2시 정각될 때까지 2분 동안 그냥 인사 나누는 시간이니까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휙 하고 2분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님 감사합니다. 두두님, 정상흠님, 김현재님, 배미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저께 윤희 아빠님, 우레메님 어서 오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요. 따뜻한 조끼 잘 챙겨 입으셔서 등과 가슴을 정말 훈훈하게 따뜻하게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트 샤인님 어서 오시고요. 강남 미식가님, 그렇군요. 예. 트럼프 승리 그렇습니다. 예, 김창호님, 위구르의 경고님 모두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W님,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 그것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정각이 됐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문재인과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함께 문재인 좌파 주사파와 전투하는 방송 LA시사 논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거짓 승자 행세를 한다. 선거가 안 끝났는데 지가 이겼다라고 지가 마치 대통령 당선된 것처럼 깨춤을 추고 있다. 그러고서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대통령이시니까는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국민들 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쉰단 말이죠. 다들 그냥 여유롭게 쉬기에 바쁜데, 자, 이때 남들은 다 쉬는데 쥐새끼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당선됐다고 설레방 쳤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왜 당선이 아니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사기로 시작을 하고 가짜 뉴스로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쇠뇌시키고, 그리고 투표, 개표 모든 부분에서 가짜로 하고, 그리고 성패도 12월 8일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서 진짜 승리자가 누군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가 그냥 먼저 선언을 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도둑놈이 작물을 훔쳤는데 자기 소유로 등록을 하려고 법원 등기소에 갔다. 법원 등기소에서 이제 그 절차대로 따져가지고 그 소유권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가르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를 트럼프 대통령이 밟겠다고 하는 거고, 그 절차를 밟게 되면 법의 나라 미국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된 데에는 세계에서 각국의 여러 인종들이, 여러 민족들이 이민을 와서 이루어진 사회가 미국이죠. 그래서 용광로라고도 하죠. 여러 국가 출신들, 여러 인종 출신들, 이 사람들을 통합하고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 1등 국가가 된 데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죠. 법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 200년 동안 미국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2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라는 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난 75년 1948년에 재헌의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70여 년 오면서 우리는 헌법을 몇 번 바꿨나요? 6번 바꿨나요? 어마어마하게 바꿨죠. 그러니까 헌법을 이렇게 70년에 6번 바꾸니까 뭐예요? 한 10년에 한 번씩
헌법을 바꾼 한국과 얼마나 한국은 소란하고 이것이 이때는 헌법에 맞았는데 저 때는 안 맞고 개판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200년 동안 지켜온 헌법입니다. 그 200년의 전통으로 이번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어떻게 사기쳤는지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거 뭐 바이든 하나 때문에 200년 전통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자, 그 200년의 전통, 미국 법의 그 권위, 그 파워 이런 것들을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기 선거다. 국민의 표를 도둑질한 선거다. 가짜 투표지로 선거한 선거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아직 안 끝났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이 자, 토요일 남들은 다 그냥 쉬는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반상회 했습니다. 자기가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대통령직을 훔쳤다라고 봐도 되죠.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사기친 겁니다. 자, 문재인이가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사기친 것과 똑같은 짓이죠. 박근혜 대통령님 4년째 되던 해에 탄핵을 시켜서 불법 탄핵을 저질러서 불법 선거를 치르고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자리를 차지한 게 문재인이죠. 트럼프 대통령 4년째죠. 4년째 또 이러한 사기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아주 유사한데요. 자, 이틀 전 11월 5일까지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은 부정선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조용히 해, 다들 입 닥쳐라 그랬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잠자코 있어라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결과 나올 때까지 잠자코 있으라고. 그런데 이틀을 못 참고 토요일 날 지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한 말도 이틀도 못 지켜요. 이게 바이든의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미국에서는 대통령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면은 언제입니까? 12월 8일이죠. 12월 8일 미국의 50개 주가 대통령 선거인단을 파견하고 그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이 모여서 거기서 대통령을 결정을 짓는 겁니다. 12월 8일 538명의 선거인단이.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은 지금 선거인단 구성도 다 안 됐는데 12월 8일까지 안 기다리고 이틀 만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저럴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조 바이든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뭐라고 떠들어댔냐면 이제는 치유할 때, 이제는 치유할 때 분노와 저주를 내려놓읍시다. 통합 대통령 되겠다. 아니, 지난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되고 나서 4년 동안 미국의 민주당은 얼마나 많이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혔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노와 저주를 민주당이 쏟아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하려고 했을 때 미국 민주당이 얼마나 분열과 갈등과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해왔습니까? 지난 4년 동안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당선될 때는 당선 승복 안 했죠. 취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선거인단 538명에 의해서 정식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던 트럼프 대통령을 4년 내내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승복하지 않았던 게 미국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와서
치유하자. 야, 치유하자. 자기가 치유를 하겠답니다. 4년 동안 미국 국민들을 그렇게 흔들어대고 미국 국민들을 갈등과 분열 속에서 그렇게 흔들어대놓고 트럼프 대통령 보고 뭐 인종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무슨 미국 선거 개입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니 했는데 다 그거 가짜고 거짓 뉴스였죠. 탄핵도 무효화됐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지가 정식으로 대통령 된 건도 아닌데 이제는 치유할 때라고, 통합하겠다고. 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문재인이 2017년 했던 말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문재인이는 뭐라고 한 게 있나? 그랬더니 문재인도 똑같이 첫 마디가 국민 통합하겠다 이런 소리를 짓거렸더만요. 거기다가 조금 그 뒤에 뭐 그 2018년 2월달 평창 올림픽 하기 전에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냐면 치유 올림픽을 하겠다. 국정농단 상처받은 국민이 한 치유 올림픽 하겠다. 아주 야비한 쥐새끼 같은 놈이죠. 문재인만큼 아주 야비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인간 쓰레기가 없어요. 자,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 죄목이 나온 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최서원 씨가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계속 받아왔는데 1심 재판, 2심 재판, 대법원에서 한 번도 국정농단죄라는 죄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미 판결이 나온 겁니다. 국정농단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라는 놈이 이렇게 거짓말 치는 거 보세요. 이런 놈이 늘 입만 벌리면 이렇게 거짓말 친단 말이에요. 국정농단으로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이 문재인과 주사파, 좌파, 빨갱이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죠. 가짜 뉴스 때문에 상처를 받았죠. 그런데 뭘 남한테 핑계를 댑니까? 똑같아요. 지금 바이든이 하는 말이나 문재인이 3년 전에 한 말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이거 중국 공산당에서 이렇게 대본을 써주나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부정선거한 것도 똑같고 첫마디 떠드는 것도 통합한다고 똑같고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어쩌면 저렇게 바이든하고 문재인이 똑같은지 몰라요. 자, 바이든이 저러고 나니까 미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국에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있었는데 미국에는 성조기 미국 시민들이 나왔어요. 성조기를 이렇게 들고서 미국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캘리포니아 거기 비버리 힐스, 그 동네, 뭐 부자 동네라고 하죠. 자,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를 하러 나와서 어저께 일요일이죠. 바이든이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사기를 친 다음 날 화가 난 미국 성조기 시민들이 나왔어요. 자,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온 피켓을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 is a China dollar puppet 이렇게 돼 있죠. 자, is의 s에 달러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중국의 개다 이러고 누가 써놨어요. 중국의 괴뢰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피켓을. 정말 미국 시민들도 알 거는 다 아는 거죠. 자, 거기다가 또 어떤 미국 애국 성조기 시민은 뭐라고 되냐면, 자, 미국 시민들의 적들이 있는데 누구냐? 그 언론사, 거대 언론사,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들,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 그리고 빅테크, 그 트위터 회사, 페이스북 회사, 구글 회사 이런 데가 미국 국민들의 적들이다. 이런 걸 들고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의 피켓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봤다. 그 죽은 시체들이 투표하는 거를. 와, 대단하네.
죽은 시체들이 투표하고 다시 죽는 거를 봤다.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서 투표하고 또 다시 죽었다. 대단하죠. 투표가 얼마나 그렇게 열광적이면은 죽었던 시체도 벌떡 일어나서 투표하고 그리고 팍 죽어버리나요. 그리고 피켓 이거 Stop the steal. 예. 투표를 훔쳤다. 선거를 훔쳤다. 도둑질을 그만둬라. 트럼프가 이겼다. 이런 피켓을 드는 미국 성조기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그의 반면에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 대개 다 무슨 뭐 똥꼬충이거나 똥꼬충이거나 뭐 마약 먹는 애들이거나 뭐 대강 뭐 그런 애들이죠. 그런 애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인터넷 여론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팍스 뉴스가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미국의 우파 방송국으로서 아주 입지가 든든했던 팍스도 조 바이든이 저렇게 막 나가니까 흔들흔들 되는 모양이에요. 바이든이 거짓 승자 행세하는데, 자, 그래서 이 팍스 뉴스의 두 사람의 앵커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묻습니다. 숫자로만 이긴 바이든, 바이든 숨 쉬고 대통령 호칭 써야 합니까? 하니까 오른쪽 여자분이 아직 공식 발표가 없고 선거가 진행 중이니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면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도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말 안 해요. 말 안 하는 거 그냥 자기가 이겼다라고만 하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이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 선거 승리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언론들이 지금 만든 거죠. 언론들 뭐 AP통신 이런 거 특히 미국에서 이제 유튜버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유튜버 영상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P 뉴스가 그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막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인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됐다라는 자막이 아니고 AP 뉴스가 이렇게 해놨어요. AP 뉴스가. 그러니까 언론이 뽑은 꼭두각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나오니까 바이든이 저런 식으로 사기 행세를 치는데, 자, 한국에서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통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도 흔들리고 있어요. 원래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제가 늘 좌파라고 했죠. 걔네들은 걔네들은 그냥 바이든 편인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걔네들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던 우파 유튜브에 무슨 교수, 김아무개 교수, 또 무슨 뭐 박사, 이런 사람들이 구독자도 많고 그런데 제목을 이따위로 썼어요. 바이든 승리 선언, 트럼프 불복 소송 계속 이러는데 바이든 승리한 거 아니에요, 아직. 근데 왜 이런 자막을 쓰나요? 이런 제목을 다나요? 거기다가 트럼프 불복이라니. 아니, 뭐가 불복이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합법적으로 아직 이 선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도둑표가 많고 사기표가 많고 부정 개표가 많으니까 이건 그런 것만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죠. 오히려 바꿔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 승리, 소송 계속 이렇게 해야 되죠. 원래 이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따르지 않는다, 개긴다, 뻗댄다, 고집 부린다 이런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에서 제목을 달 때는 좀 생각들을 좀 하고 달아야지. 뭐 머리가 뭐 어깨 위에 그냥 하나 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 좀
생각을 좀 해야지. 불복이 뭐야? 좀 좌파 애들이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바이든 승리도 그렇고 아직 승리도 아닌데 왜 이딴 제목을 다냐.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불복 선언 트럼프의 판뒤집기 계획은 이따위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우파 유튜브 이렇게 보시다가 말이죠. 요따위로 불복 이렇게 단어 쓴 자들은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요거 눈치 보는 거예요. 뭐 문재인 끝에 꼭 대통령이라고 호칭 붙이고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일보는 얼마나 또 야비하면 이 짓까지 합니다. 오늘 신문에 여러 개 써놨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는 이간질시키는 아주 야비한 글을 쓰는데, 자, 사위 이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사위하고 트럼프 대통령 아내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복해야 한다. 승복 안 하면 이혼할 거야. 뭐 이런 일에 떼는 거예요. 근데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 뭐냐면은 뭐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래요. 그 백악관 관계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런 소설을 써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가정의 불화까지 아주 조장을 합니다. 쓰레기들도 저런 쓰레기들이 없어요. 자, 그리고 중국은 봅시다. 중국도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자, 중국의 국제 전문가가 국제 전문가래.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펜스가 안 보인다. 펜스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안 보인다. 자, 공화당이 트럼프 버렸을 수도.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공화당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러니까 중국의 신문 논조도 그러고 조선일보 논조도 그러고 자꾸 트럼프 대통령 주변을 이간질시키는 짓거리들을 이렇게 하더라. 이런 걸 나가서 이런 기사를 써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부인도 의심하고 사위도 의심하고 공화당도 의심하게 만들어서 싸움을 일으켜서 자중질환을 만들려고 하는 이간 책동을 저렇게 하더라. 아주 참 더러운 놈들입니다. 이런 거 보면요, 조선일보도 중국하고 아주 뭔가가 음냐음냐 했어요. 자, 미국이 200년 전통의 국가입니다. 200년 동안 미국이 세워진 지 200년 동안 헌법을 바꾸지 않은 국가예요.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럼 200년 동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부정선거 역사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번 부정선거 사건을, 조 바이든의 부정선거 사건,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이 아니라 조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서 미국의 선거법 전문가인 전 연방 선관위 한스 스파코프스키, 여러분들 이분 얼굴이나 이름은 인터넷상에서 요즘 자주 보셨을 겁니다. 자, 이분이 말한 거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얘기한 것은 미국에는 헌법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행정단위에 그 주의회가 있죠. 주의회가 선거법을 관장합니다. 주의회가 선거법을 관장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주의회가 선거법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주지사들이, 민주당 주지사들이 지들 멋대로 선거법을 바꿔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스 스파코프스키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 법에 의하면 법에 맞추지 않은 선거, 그렇게 해서 승패의 당락이 후보 간의 당선과 낙선의 승패가 결정되는 영향력 있는 그 요인들이, 부정행위들이 발견됐을 때는 그 선거는 다시 치른다라는 겁니다. 다시 치러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부정행위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연방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미국의 그 주의회에서 먼저 걸러지는 거죠. 그 미국의 주의회와 그 미국 주 안에 있는 각각의 카운티에서 재검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존에 이미 지난 11월 3일 날 개표 과정에서 법을 따르지 않은 그런 절차대로 부정선거 개표를 했다면 그것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외도 없다라는 것이 이분의 핵심 주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법이 200년 전통이 무섭다고 하는 거죠. 자, 이분의 얘기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아주 오랫동안 부정선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 부정선거 역사가 오래되니까 거기에 맞는 판례도 많고 무엇이 정답인지도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 사기로 인해서 선거를 다시 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연방 대법관에 가기 전에 이미 주 안에서 각 주 안에서 주의회와 거기서 그것을 결정이 나는 거예요, 벌써요.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이미 재선거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재선거를 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에는, 그 주에는, 연방이 아니라 주에는 그 주의 법에 모든 투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그 옵저버, 관찰자를 두게끔 되어 있다. 선거 관리원,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에서 파견된 선거 감시원, 미국 공화당에서 파견된 선거 감시원, 이 두 개를 반드시 두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주 법에. 그런데 디트로이트 같은 시에서는 여기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그 관찰자들이, 공화당 관찰자들이 선거 과정을 지켜보도록 주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 법을 어기고 이렇게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불법이고 이것 때문에 재선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은 것만으로도 이거는 불법 부정선거다라는 거예요. 뭐 투표수가 뭐 통계적으로 맞고 안 맞고, 죽은 사람이 투표하고 죽은 고양이도 투표하고, 그런 것 별개 이전에 절차상의 이런 것 자체가 이거는 재선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계속해서 공화당에서 파견된 그 관찰자들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굉장히 엄중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재자 투표를 개표할 때 그것을 세는 거, 카운팅, 이것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거, 이것이 엄청난 불법 부정 선거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조금 전에 디트로이트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개표장을 막아서 관찰자들이 관찰할 수 없게 방해했다. 이것도 커다란 불법 행위다. 필라델피아에서도.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선거위원이 법원이 명령을 했어요. 법원이 명령까지 했습니다. 공화당의 관찰자들을 필라델피아 그 개표소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법원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불법 부정이라는 겁니다. 미국 선거법에는
투명성 유지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철저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긴 겁니다. 이게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게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그런데도 바이든이 야바위꾼처럼 그 짓을 한 거죠. 계속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이거는 연방 헌법이죠. 미국 연방 헌법에 따르면 이러한 각 주의 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주 법원이 아니고 주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주 입법부에 있다. 선거법은 법원이 못 바꾼다라는 거죠. 그렇죠. 법은 국회에서 바꾸는 거죠. 만들거나 바꾸죠. 자, 주 입법부에 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주가 마음대로 부재자 투표를 받을 데드라인을, 자, 부재자 투표 받을 데드라인이 선거일에 끝내라 하고 선거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며칠 뒤로 연장시킨 미국의 어떤 주 법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 데드라인을 며칠 11월 3일 지켜야 된다라고 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며칠 뒤로도 연장할 수 있다고 주 법원이 연장시켰다는 겁니다.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주 입법부에서 그런 규정을 바꿔야지 되는데 그걸 안 거쳤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심각한 부정행위로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투표용지의 사인이 유권자 파일에 있는 사인과 일치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을 카운팅 하라고 시킨 거, 이것도 불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트럼프 캠페인이 충분하고도 강력한 증거와 주장을 가졌다고 본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가면 이건 재선거가 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우편 투표는 전부 무효로 하고 당일날 투표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다. 당일날 투표만 가지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죠. 지금 불법 투표가, 부정투표가 우편으로 배달된 그 투표 용지가 불법이었죠. 그것만 빼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재선거를 해도 이기고 불법 투표 용지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도 이기게 돼 있다. 그거는 미국 헌법에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이것은 판정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네바다주에서도 유권자 사기가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 트윗을 날릴 때 이렇게 보시면요, 얘기를 하는데 연방 헌법 얘기보다는 이 voter fraud, 자, 투표 사기가 생겼고, 그 다음에 state election fraud, 주 선거 사기가 생겼다. 그러죠. 자, 연방 선거 사기가 아니라 주 선거법 위반 사기가 다량으로 발견됐다. plenty of proof,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 미국 first,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치러 가셨죠. 골프 칠만 하죠. 여유있게.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똥줄이 마른 바이든이 서둘러서 자기가 당선됐다고 선동을 하는데 바이든의 야바위꾼 같은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쥐새끼들이죠, 한마디로.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미국 법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것은 재선거를 가거나 우편 사전투표는 무효가 된다라는 미국 헌법과 미국 주법이 규정한 데 따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긴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한국 같으면은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탄핵시켰을 때 언론이 거짓으로 정보를 만들어내고 국회에서 거짓으로 탄핵소추안 만들고 소설을 썼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헌법재판관들 8명 살코 가지고 불법 탄핵을 시켰습니다. 엄청나게 허술하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주법이 있고 주의회가 있고 또 카운티의 미국 시민들이 자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있는 눈빛으로 재선거와 재검표를 다 훑어본다는 겁니다. 카운티에서 걸르죠. 주의회 의원들이 걸르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연방 대법원으로 가죠.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검증하는 단계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토요일 바이든이 지가 당선됐다고 설레방 치고 뭐 세계 여러 나라 뭐 영국의 무슨 보리스 존슨이 보리 볶아 먹다가 튀어나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뭐 바이든에게 축하한다 그러고 떠들어대는데 한국의 뭐 언론들은 그냥 바이든 칭송을 하는데 그거 다 개거품이다. 예, 그냥 다 개 콧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개 거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는 워낙 유명한 표라서 이런 것들은 자, 아까 좀 전에는요, 자, 좀 전에 이 스파코프스키라는 분은 법 절차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라는 것을 법 전문가답게 설명을 해 준 거고요. 이번에 이 표는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법 이전의 증거 차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로서 아주 명확한 증거가 이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표가 계속해서 빨간 선으로 증가를 해 가는데 바이든은 갑자기 튀어오르죠. 갑자기 순식간에 트럼프 대통령 표는 하나도 증가하지 않는데 바이든 표만 뭐 몇십만 장이 펑 튀어 올라가죠. 그것도 새벽 4시에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그것도 무슨 그 수도꼭지가 파열돼 가지고 잠시 멈췄다가 재개했을 때 또는 무슨 뭐 자동차 펑크 소리가 펑 하고 나는 뭔가가 있어서 멈췄다가 다시 재개했을 때 이상한 사건이 있을 때 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렇게 솟더라. 지난번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그때 한국에서도 창원 성산지구에서 그때 보궐선거에서도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전기가 나갔나 해서 멈췄다가 잠시 뭐 10분인가 20분 멈췄다가 다시 재개를 했더니 정의당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그거랑 똑같은 짓이 여기서 나왔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표를 갖다가 무더기로 갖다 집어넣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컴퓨터 카운팅을 하는데 선거 그 개수를 하는데 중국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갈 표가 뭐 6천 표가 바이든한테 가 있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표는 트럼프 대통령 표가 6천 표가 있었는데 이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컴퓨터 안에서 도둑질을 해서 바이든 쪽으로 숫자를 옮겨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컴퓨터가 이 그 개표기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더라. 그래서 공화당의 참관인이 이거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면 안 되는데 연결돼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선거관리위원이 안 돼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연결돼 있더라. 이런 증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잘한 분야에서도 엄청난 선거 부정이 있었다. 자, 이거는 벤포드 법칙이라고 하는데, 벤포드, 뭐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벤포드 이렇게 되는데 그냥 한국식으로 발음할게요. 벤포드.
자, 벤포드 법칙에 의하면 자, 이 숫자를 다룰 때, 과거의 숫자를 다룰 때 보면은 지난 뭐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인간이 사용한 숫자를 보면은 1이라는 숫자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10원짜리 동전이 있었죠. 예, 그리고 뭐 100원짜리 동전도 있었고 1000원짜리 이순신 지폐 있었죠. 지금도 보면은 1000원 또는 1000원짜리 지폐, 만원짜리 지폐, 5만원짜리 지폐, 그리고 뭐 10만원짜리 수표 많이 쓰죠. 그리고 우리가 백만장자 할 때도 보면 일자가 앞에 오죠. 1억 원 뭐 이렇게 할 때도 일자가 많이 와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일자라는 숫자를 엄청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자는 그 다음에 사용하고 그렇대요. 이게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1자, 2자, 3자, 5자 보면 이렇게 쭉 곡선이 내려가죠. 이렇게. 그래서 9자로 갈수록 9라는 숫자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지난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의 숫자를 봤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 이 주황색 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주황색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트럼프 대통령 실제 득표를 얻은 걸 보면은 파란색으로 내려가다가 살짝 올랐다가 거의 주황색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벤포드 법칙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득표를 한 거는 자연스러운 법칙에 맞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얻은 표가 한두 장이 아니고 수십만 표, 수백만 표 이러니까 그 표들을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더라. 그러니까 부정이 없어요. 그런데 조 바이든은 보면은 무슨 표가 한 표 나오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뭐 2표, 3표로 튀어 올라가. 그러다가 3표, 4표, 5표 나오다가 갑자기 6표가 뭉터기로 나와.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없단 말이야. 한 표, 2표 이렇게 차근차근. 그리고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조 바이든도 주황색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득표한 개수를 보면 막 갔다가 들이붙는 거죠. 갑자기 들이붙고 오다가 또 갑자기 들이붙으니까 막 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짜로. 예. 또 마지막에도 이게 마지막에도 올라가면 안 되는데. 자, 예전에 2012년도 러시아 부정선거 때도 이 벤포드 법칙에 의하면 부정선거라는 게 나오는데요. 파란색 선으로 나오는 게 벤포드 라인이에요. 이 라인대로 가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러시아 부정선거도 가다가 6이라는 숫자에 와서 팍 튀죠.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표를 갖다가 집어 넣은 거죠. 엄청나게. 갖다 쏟아 부은 겁니다, 이게. 2012년도 러시아 부정선거 표하고 지금 조 바이든 표하고 보면은 아주 유사하죠. 갑자기 튀어오르죠. 예, 똑같아요. 2012년 러시아, 이거는 그냥 무작위로 가짜 표를 집어 넣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도 미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은 전문가들의 양심이 살아있죠. 한국은 교수라는 사람들 중에 참 희귀해요. 지난번에 몇몇 교수님들이 한국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앞장을 선 거는 우리 기억합니다. 한 두세 분.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대학교 교수들 사이나 또는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썩은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뭐 정규제 또는 카이스트라는 그 이병태 같은 애들 보면은 이러한 그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통계적 수치조차도 무시하고 이런 걸 보고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떠들어대죠. 그런데 미국은 다행히 아직은 전문가들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큰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위스콘신 주가 선거인단 10표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난 60년 동안 평균 투표율이 66%인데 66%고 최고가 75, 최하가 뭐 58 이거밖에 안 가는데
평균 66에서 갑자기 89.3%로 이번에 투표율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89 나누기 66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한 40%가 증가를 한 거죠. 네, 4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보통 100이었는데 60년 동안 100이었는데 이번에 160이라는 투표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60%가 증가한 40%가 증가한 이런 상태가 온 겁니다. 이것도 괴이한 거죠. 왜 하필이면은 바이든한테 유리하게 이런 특이한 것이 적용이 되냐. 자, 이것도 부정선거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자, 우편 투표로 온 표 봉투가 우편으로 배달된, 미국 우체국에서 배달된 그 봉투가 89,000 봉투가 개표소로 들어갔는데, 아니 봉지를 뜯어가지고 했더니 142,000 표가 나오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89,000 표가 나왔는데 그 위에로 한 5만 표를 거기다 갖다 쏟아 부은 거죠. 이거 역시도 확실한 부정선거의 표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절차가 지방법원, 주법원에서 이것이 관할이 되는데 이 지방법원에서 이 소송을 하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해가지고 지방법원에서 이런 것들이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돈 먹고 다 타락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항소법원으로 올라가는데 또 항소법원의 판사들이 돈 먹고 또 협박받아가지고 마음이 약해져서 이번에 부정선거 아니다 라고 또 판결을 하게 되면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거르게 된다. 근데 대법원에서도 대법원 연방판사들이 대법원 판사 9명이 이 사람들도 뭐 돈 먹고 약 먹고 헷가닥 한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라고 판정을 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끝난 거죠. 끝났다고 봐야 돼. 이렇게 자, 지방법원 가기 전에 여기 전에 또 뭐가 걸쳐야 되냐면 주의회를 거쳐야 돼. 주의회를. 주의회에서 이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도 권한을 행사합니다. 부정선거에 다 아니다라고 관여를 해요. 그러면 주의회가 대개 보면은 지금 공화당이 그래도 다수인 데가 꽤 돼요. 그러면 그런 데서 주의회에서 또 걸러지는 거죠. 주의회 미국 공화당에서 한번 이거 걸러지니까 거기서 걸러지면은 재선거를 하거나 또는 이거는 그 우편 투표는 무효로 하고 정당한 표만 가지고 개수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4번이나 남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선거와 관련된 거는 대법원으로 직방으로 가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뭉개고 앉아가지고 지금 한국은 안 하죠. 자, 그런데 미국은 이 법원, 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이거 가는 게 6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아주 초스피드로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6주면은 잘하면 12월 8일 미국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날 이전에 확정이 다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미국은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미국은 내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어마어마한 또 그 반격이 있을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조 바이든이 아주 깨춤치고 좋다고 희희낙낙했는데 엉덩이 밑에는 가시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좋다고 희덕 된 거예요. 엉덩이 밑에는 용광로의 쇳물이 뜨겁게 끓고 있는데 그 위에 앉아가지고 좋다고 낄낄대고 웃은 거다. 이틀 동안 열심히 웃어라.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조 바이든이 토요일 날, 미국 시간 토요일 날
낄낄대고 그러는 거 꼬라지 보고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한국 언론들이 조 바이든 빨아대는 거 보고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그런데 쥐새끼의 운명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미국의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난 200년 동안 수많은 부정선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너무 많고 부정선거를 잡아내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다. 한국처럼 대법원에서 뭉개면은 끝나는 그런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철저하게 거짓을 잡아낸다. 그러니까 이것의 부정선거가 끝까지 성공하려면 미국의 판사들을 전부 다 돈으로 매수해야 된다. 미국의 판사들이 양심을 다 버려야만 한다.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200년 전통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요, 조 바이든이 자기가 이겼다고 하면서 자기가 290표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214 나왔다라고 해서 사기로 자기 당선됐다고 떠드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그 불법 부정한 그 주들을 보면 펜실베이니아 20, 선거인단 20명이에요. 숫자는. 펜실베니아 20명 선거인단, 미시건 16, 위스콘신 10, 버지니아 13, 뉴욕주 29, 미네소타 10, 애리조나 11, 총 109명의 선거인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류가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300석을 넘기고 바이든은 200석 아래로 쪼그라들어서 뭐 전체는 538명입니다. 근데 요 두 개의 숫자를 합치면 538명은 안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300명을 넘겨서 당선이 된다. 그것도 12월 8일 이전에 다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걱정 안 하고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죠. 벼락에 맞을 확률, 미국 국민들 전체가 벼락에 맞을 확률, 그 정도로 나오지 않는 한 미국은 법으로 지켜질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괜히 뭐 대통령 힘으로 뭐 군대 동원해서 계엄령해서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워낙 절차가 많고 단순하지 않아요. 한국처럼 헌법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안심이 된다. 거기다가 미국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부정선거에 맞서 싸웁니다. 한국은 미래통합당이나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뭐 이런 애들이 전혀 안 싸웠잖아요. 문재인이 딸랑이 노릇했잖아요. 근데 미국 공화당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 성조기 애국 시민들, 이 사람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국은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지만 미국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애국심도 강하고 미국에 대한 자부심, 애국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열렬한 지지 이런 게 상당히 강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의 흑인들도 4년 전에는 흑인들이 8%밖에 지지 안 했는데 요번에는 20%나 흑인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거기다가 이번 대통령 선거만 한 게 아니라 상원의원 선거, 하원의원 선거도 했는데 이번에도 하원의원 선거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진전을 이뤘어요. 공화당이 유리하게. 상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국회 상원이나 하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밀릴 일이 하나도 없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를 따지려고 하더라도 지금 부정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뭐 건덕지도 없는 데다가 또 거기다가 김종인의 당에 있는 국회의원 애들이 전부 다 등신 쪼다 쥐새끼들이죠. 어디서 그냥 국회의원 배지 하나만 달았다 하면은 헬렐레 해가지고 양심도 팔아먹고 애국심도 없고 국익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등신들이 김종인 당에 모여 앉아있죠.
광주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 귀신들한테 절이나 해대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 자들에게 무릎 꿇고 질질 짜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 5월 18일에 가서 지금까지 1년 12달 365일 매일 앉아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지 뭐하러 일어나. 한 1분 2분 앉았다가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고 왜 무릎팍이 아파 뒤지겠지. 이놈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요인 중이죠. 미국에는 언론도 한국과는 다르게 깨어 있어요. 뭐 팍스뉴스가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언론들이 이 진실, 이번이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그 규명하고 부정선거다 그 의혹들을 제기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토대들을 봐도 미국은 양심적인 학자들, 양심적인 전문가들, 돈보다도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고 자기 직업의 명예를 위해서도 양식껏 진실을 말하려는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법도 미국 법은 지금 아직 건강하고 양심적이라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잠시 한 뭐 소송을 걸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 12월 8일까지 좀 가슴앓이를 해야겠죠. 우리가 걱정도 해야 되고 잘 되기를 또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는 있는데 결론은 승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도 안 하고 바이든이 당선이 됐으니까 바이든 이후에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니 뭐 바이든 이후에 국제정치가 어떠니 다 이것들은 사기꾼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정상이 아닌 것들이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잠시 엄기양님, 속시원한 표현님, 자아성찰님, 류광규님, GT님, 양지현님, 전소연님, 감사해요님, 여러분들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방송은 유튜브로부터 참 그 많은 억압을 받고 있어요. 1년 동안, 지난 10월이죠.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광고가 전혀 안 되고, 슈퍼챗도 안 되고, 또 멤버십 후원제도 안 되고,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13개월이 되는군요. 한 14개월 되는군요, 벌써. 어마어마한 기간을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방송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기쁨을 주는, 또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게 양심껏 땀 흘려서 일하면 돈도 벌고, 그리고 내가 더 미래가 잘 살더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껏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미국 부정선거, 한국 부정선거 이런 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인생을 부정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조작한 놈들이 어떻게 더 잘 되냐,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진짜 우리는 김종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불안당 같은 놈들이 잘 되니까 이게 오히려 삶에 회의가 오지 않습니까? 역겹고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인생이 뭐 잘못된 건가? 어떻게 저런 놈들이 더 잘 되나, 악마들이. 이런 자괴감, 이런 구토증 나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죠. 자, 이런 현실에서 그래도 우리가
진실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악마들을 이기고 처부수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러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방송, 그런 걸 모토로 하고 있죠. 최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불법 탄핵 당하시고 지금 3년 지금 한 10개월 되나요? 3년 9개월 감옥에 저렇게 계시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저렇게 감옥에 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하나를, 저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남편이 계십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뭐라고 또 문재인을 비판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애국 국민들을 선동해서 문재인을 몰아내달라고 그런 말씀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3년 9개월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아무 말 안 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저렇게 무서워하는 놈들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 300명, 문재인 포함해서 청와대에 있는 좌파들 줄줄이 거기다가 이병태, 정규재, 조갑재 이 남자 새끼라는 것들이 아주 등신 쥐새끼들만 있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여자 하나를 저렇게 무서워해. 저렇게. 응? 뭐가 그렇게 무서워. 박근혜 대통령님을 좀 집으로 보내셔도 되는데 왜 저렇게 감옥에 두고서, 날씨도 추워지면 감옥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저렇게 감옥에 두냐 이겁니다. 뭐가 무서워서. 문재인이 그만큼 도둑질을 한 거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지난 4년 동안 해온 거죠.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김종인이 있는 국민의 짐, 인민의 짐, 인민의 고통당, 저런 놈들 역시 국민을 생각지 않고 매국노의 짓을, 국가를 팔아먹고 국민을 배신하는 짓들을 하니까 4.15 부정선거도 부정선거 아니다. 미국 부정선거도 부정선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죄가 자꾸 쌓는 거죠. 악업을 자꾸 쌓는 겁니다. 죄를 쌓고 그 위에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죄를 쌓고 그 죄 위에 또 죄를 쌓고 죄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죄의 바벨탑을 쌓다 보면은 인륜이 있고 천륜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십니다. 인륜을 저버린 악질 범죄자들은 그 죄값을 받습니다. 인류 역사 5,000년, 10,000년, 20,000년 역사 동에 봤을 때 악당들이 오래 가는 게 없었습니다. 악당들이 반드시 그 벌을 받고 다 종말이 비극적이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분 홍향식님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오늘 제가 방송을 2018년 3월 1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최고 시청자가 7,216분이 들어오셨네요. 7,217분. 7217. 엄청난 분이 오셨는데, 많은 분들 와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 이렇게 많이 오신 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 이렇게 오늘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이 세계가 망하냐 안 망하냐.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미국도 숨통이 트이고 한국에 있는 그 애국 시민들도 힘도 나고 좀 대한민국도 뭔가
이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염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김유진님 처음 들으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4.15 부정선거라고 말 못하는 사람들, 미국의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파가 아닙니다. 자, 진짜 우파의 가치는 5.18 가짜다, 세월호 가짜다,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탄핵이다, 4.15 부정선거다, 8.15 광복절 집회는 애국 집회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선거도 이거는 미국 민주당의 부정선거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우파고, 이 중에서 부정선거 말 안 하고 오히려 5.18도 그거 그거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 우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을 비판한다고 다 우파가 아니다. 네. 북한의 김유정인가요? 김여정 북한의 김여정도 문재인을 욕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도 문재인을 욕합니다. 참고로 북한 얘기도 하다 보니까, 자,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 됐다고 깨춤을 추는데 유일하게 입이 무거운 데가 있어요. 북한입니다. 북한 김정은 또는 북한의 외교부 이런 데서는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재인이나 또는 그 더불어민주당 애들 또는 뭐 정규재, 조갑재 이런 애들 또 그 김종인의 당 애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신문사들, 방송들 얘네들은 전부 바이든을 막 칭찬하고 지금 열심히 이러는데 중국하고 같이 손잡고 북한만큼은 지금 조용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지난번에도 김여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미국과 대화하겠다라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재선이 되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미국과 새로운 경제 협력과 개발을 할 거라 그런 뭔가 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위장 우파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하지 않아서, 그래서 북한을 폭격해야 되는데 안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싫다. 가짜다. 이러고 주장을 하는데 다 개소리입니다. 언제 뭐 북한을 폭격한 미국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김일성 때도 그때 6.25 전쟁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6.25에 참전을 해서 전쟁을 했지. 그 이후에 휴전을 이루고 난 뒤에 미국 대통령들 중에 1950년 이후에 북한을 폭격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트럼프 대통령 보고 북한을 폭격하라는 거예요? 북한하고 손 잡아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한테도 좋은 일이죠. 북한이 전쟁을 안 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핵무기도 없애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평화로운 국가, 자유국가, 자본주의 국가, 시장경제 국가로 돌아선다면 우리는 그거를 환영을 해야죠. 왜 북한을 꼭 폭격을 하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또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우파인데요. 이 정당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한 번도 말 안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데도 있어요. 얘네들이 우파 맞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려면은
일단 한국에 있는 야당 미래통합당과 그 김종인의 인민의 진당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먼저 외쳐야죠.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전 세계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영국에 요청하고 유엔에 요청하고 그런 요청을 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석방을 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인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 국민의 진당이 김종인당이 미래통합당이 황교안이 홍준표가 김종인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한국 내에서 어떠한 정치 세력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말하지 않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지 않은 거는 중국 시진핑도 외치지 않죠. 그런데 왜 또 중국 시진핑은 좋아하냐 이거야. 응?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말하지 않은 트럼프는 미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지 않은 시진핑은 또 왜 좋아하냐고. 왜 거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짓을 하면서 우파라고 하는 정당이 있어요. 예, 또 우리 맑은 강님, 또 신경화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하쿠나 마타타님, 예,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유갑수님도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 삭발하고 쇼한 거 생각하면 좀 그런 거 있어요. 한국 부정선거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야 한다. 그래서 그거 안 도와가지고 삐져가지고 미국 부정선거 외면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간 삐돌이들 더럽게 많아요. 나이는 뭐 막 60, 70 이렇게 먹어가지고 우파의 리더라고 하면서 뭐 내가 외칠 때 나랑 같이 동조 안 해줘서 나 삐졌어. 그래서 내가 부정선거도 나 그거 동참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여간 삐돌이들 더럽게 많아요. 삐돌이들이. 네, 그 한상곤님, 예, 그 조은진한테 가서요. 예, 미국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좀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한국의 사이로도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좀 그런 거 하죠.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은 그 일반 당원분들은 훌륭한 애국자님들이십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은 존경해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그 애국심 있어요. 뭐 꼭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일반 그 태극기 시민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 많아요. 다 많습니다. 다 많은데 하여간 잘 하셔야 돼요. 예. 누구 개인을 우상숭배처럼 쫓아다니면 안 돼요. 예. 허평환이가 바이든 돼도 좋다고 그랬어요. 정신 나갔군 진짜. 정신이 나갔어. 바이든이 돼도 좋다더니. 바이든이 되면은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바이든이 되면 왜 안 되나. 자, 미국의 캔디스 오웬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흑인이면서 골수 민주당에 소속돼 있다가 이번에 그 바이든을 보고서 전향을 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죠? 그 조지 플로이드 흑인이 사망했을 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흑인이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 흑인이 죽게 된 그 경찰들은 벌을 받아도 되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흑인 폭동을 일으키는 그것은 범죄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블랙시트라고 해서 흑인들은 민주당에서 탈당해야 된다. 라는 운동을 전개한 캔디스 오웬스라는 이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미국이 사회주의 정권 하에 사는 게 어떤 건지 이대로 가면 너희들은 곧 깨닫게 될 거야. 공산주의는 지금 미국에 거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어. 절대 중국인들이 미국의 정권 장악을 하는 것을 나는 막을 거라고. 나는 그것을 노력할 거야.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 진정한 자유는 뭐 복지수당으로 돈 주는 거, 또 경기 부양책으로 돈 풀어주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업은 못하게 하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에서 돈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고 내가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내가 내 돈을 소유하고 내가 내 돈을 어디에다 쓸 건지 결정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자유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여성이죠. 자, 그 반면에 조 바이든은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국몽을 따르죠. 조 바이든이요. 중국은 위대한 나라다 라고 떠드는 게 바로 조 바이든입니다. 중국은 위대한 나라이며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원합니다. 이게 문재인하고 똑같아요. 중국 공산당은 사람을 고를 때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 애들을 고르는지 참 신통방통한데요. 악마들이 원래 그런 건 잘합니다. 자기 꼬붕으로 누가 제일 적당한지 참 잘 고릅니다. 하는 말도 똑같고요. 자, 미국은 이러한 각성이 지금 있어요. 자, 이런 거. 자, 민주당원이었지만은 공화당원 내지는 진정한 인간으로 재탄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미국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했던 자가 완전한 우파로 전향을 해서 5.18은 가짜다. 세월호도 가짜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이었다. 4.15 부정선거 맞다. 미국 선거도 부정선거 맞다. 이렇게 떠드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있다면 전라도 출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전라도 출신 국회의원이 4.15 부정선거 맞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 맞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있겠죠.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러질 않죠. 예, 이런 여성분은 참 대단한 여성분들이죠. 예. 오늘도 자, 여러분들이랑 방송을 하다 보니까 참 오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 강은주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구독, 좋아요가 4,170명 누르셨네요. 야, 엄청나게 누르셨. 오늘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문재인이 아주 그 말년이 더럽고 비참할 겁니다. 여러분들 더럽게 그 종말을 고하는 걸 꼭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악당이 죽는 거 보면은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통쾌한 장면을 보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늘 즐겁게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